이번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A와 B라고 하는 생태계가 있는데요. 누가 더 복잡한가요? B 쪽이 더 복잡하죠? 생태계 B는 생태계 A보다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는 이유는 생물 다양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죠? 다양한 종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될수록 먹이 구물이 복잡하죠. 그런데 먹이 구물이 복잡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개구리가 만약에 사라졌습니다.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면요. 이 생태계 A에서 뱀이 같이 사라지게 되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더라도 뱀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죠. 어떻게? 토끼나 뭐 들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안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잘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생물은 생물 자원으로도 이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의식주 자원이 되기도 하고요.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입거나 아니면 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자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휴식처나 관광 자원으로 이런 생태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여기 보시면 서식지 보존되는 면적에 따라서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됐던 종이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존되는 면적이 100%면 그대로 100%가 다 종이 발견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보존되는 면적이 50%로 줄어듭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있으면 그 중에 50%를 사용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만큼, 나머지 요만큼에서만 생물이 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종이 100% 였으면 90%로 줄어요. 약 10%가 감소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면적이요, 10%까지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90%를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네, 종이 50%나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식지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종의 수가 많이 줄어드는구나까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식지가 단편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원래 서식지의 넓이를 이렇게 중간에 뭐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을 놓음으로 인해서 중간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이만큼이었지만 이거를 쪼개버려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물이라고 했을 때 요 도로 근처에서 살고 싶을까요? 요 도로 바로 옆에. 여기는 잘 안 살려고 하겠죠? 요런 데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도 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닿는 면적들이 너무 넓어지게 되면서 소규모로 분할되면 될수록 더 많이 파괴된다라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해법을 생태 통로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가 이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도로를 놓습니다. 자, 도로를 놓게 되면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로드킬 당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간에다 이렇게 통로를 설치를 합니다. 다리 같은 것들을 놔서요. 여기 중간에 식물들을 많이 심고 이렇게 한 다리를 놔줘요. 그러면 생물들이 여기서 여기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생태 통로를 설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쭉 이어서 감소 원인들을 다시 한번 더 볼 건데요. 자, 감소 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종 도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래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원래 살지 않던 다른 서식지로 유입된 생물이 외래종이에요. 대부분의 외래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데 한번 적응하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를 잡아먹을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막 늘어도 얘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가시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인간의 활동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먹으려고 데리고 왔다가 이게 너무 이제 많아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얘네들이 토종 생물들을 다 잡아먹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그러면 생물들이 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불법 포획이나 남획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남획은 너무 많이, 그러니까 회복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이 잡아들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불법 포획이라고 해서 원래 잡지 말아라. 이제 멀종 위기종이나 이제 그런 생물들은 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걸 어기고 포획금지종을 사냥할 때 이제 불법 포획이 되겠습니다. 뭐 고래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도 있어요. 최근에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했죠. 그죠? 산업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서 화석연료를 많이 증가하게 따라서 지구 기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CO2를 많이 발생시키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생태계가 교란되죠. 식물의 개화 시기나 동물의 산란 시기가 변화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들 해법이 있겠죠. 그쵸? 해법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적어 놓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